향후 30년 내에 지방의 40%가 사라질 것이라는 지방 소멸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서 출산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인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 예산까지 늘리며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커녕 출산장려금만 받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부작용까지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제출한 한국의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이 97곳으로 전체 42.5%에 달했습니다. 1년 새 8곳이 늘어난 겁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지역의 20에서 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눠 산출하는데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 지역으로 보며 지수가 0.2 미만이면 소멸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상황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멸 위험이 가장 큰 곳은 경북 군위와 의성으로 각각 0.143을 기록했고 이어서 전남 고흥이 0.148, 경남 합천 0.159, 경북 청송과 경남 남해가 각각 0.166 순이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지역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지자체들은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를 끌어모으기 위해 앞다퉈 저출산 대책을 펴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출산장려금 등 단기적인 현금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광역자치단체 17곳과 기초자치단체 224곳이 출산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여기에 쓰인 예산은 3,28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80억 원 늘었습니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실태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18년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에 변경 협의를 요청한 저출산 관련 사회보장제도 안건 257건 중 63.8%인 164건이 출산장려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자체들이 셋째부터 주던 출산장려금을 첫째와 둘째에게도 주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하는 겁니다. 지자체들이 이처럼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 관련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수혜자를 지역에 정착시키는 효과는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이 많은 지역으로 전입해서 장려금을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승희 전남도의원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6년 전남 22개 시군에서 1,584명이 출산장려금을 받은 직후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출산장려금을 가장 먼저 도입한 해남에서는 수혜자 3,260명 중 243명이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율이 지난해 기준 1.89명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도 인구는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금전이나 물품 지원에 의존하는 인구 대책은 인구 감소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임신 전 지원이라든가 임신 중 지원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이렇게 두터워지고 그러니까 아이를 가진 사람들이 아이를 가지고 낳을 때까지 보내는 시간과 과정이 조금 더 안심이 되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전문가들은 저출산이 지역의 고용, 복지, 교육 환경과 긴밀하게 연관된 만큼 현금 지원 방식의 정책을 정주 여건 개선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